하지만 퇴사한 이유는 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구루의 B마이너의 송구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첫 영상임에 앞서서 오늘은 세 가지 순서로 이제 저희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채널을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 채널에서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썸네일에서 제가 좀 어그로를 끌었다시피 저를 좀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좀 각인될 만한 그런 단어는 대기업을 퇴사한 인디밴드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썸네일에서는 좀 어그로를 끌었지만 밴드를 하기 위해서가 여기서 will do 밴드가 아니라 doing 밴드, 그러니까 이미 밴드를 하고 있는데 그 밴드에 이제 지장이 가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왜 대기업, 그러니까 밴드맨이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되게 뭐랄까요? 저는 소득적인 문제가 되게 컸었어요. 예를 들어 수영 씨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저희가 일단 저는 대출 빚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비싼 사진 작가님을 모셔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밴드 멤버들이 전부 다 프레드 페리랑 풀카운트라는 어떤 아메카시 브랜드를 입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의상들을 맞추느라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학생 신분이라서 제가 이 소득을 단기간에 딱 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대출밖에 없던지라 그때 이제 대출을 받고 그때부터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다가 사실 이제 작은 기업도 들어가 보고 스타트업에서 인턴도 잠깐 했었는데 이런 고용 환경이 되게 불안정한 게 오히려 밴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일례로 뭐랄까 광고회사에 다녔던 적이 있는데 야근이 막 밤 11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잠깐 소속사도 있었지만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지금 대전에서 혼자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홀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이 생활비와 덧붙여서 밴드까지 하는데 어떤 안정적인 소득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내가 음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느냐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침 저희 밴드의 베이시스트인 원주가 그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보다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는 약간 좀 안정적인 모습이긴 했거든요. 저런 곳에 가면은 내가 더 밴드를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뭐 일례로 구화숫자들의 송재경 씨도 그런 근무 환경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떤 가장 모티프가 되는 거는 구화숫자들의 송지경 씨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대기업 얘기는 이렇게 차차해두고 한 줄 요약하면은 대출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갔다. 하지만 퇴사한 이유는 이제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 회사가 이제 일본의 큰 패션 기업이었어요. 저는 영업직으로 들어갔고, 근데 이제 신입사원 때는 사원 시절에는 현장을 돌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평일에 쉬는 거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주말도 쉬게 해줬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평일에만 쉬게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밴드 공연은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공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혹은 저희 밴드 애들도 직장인이 좀 많기 때문에 합주를 보통 주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합주 일정이 거의 잡을 수 없었던지라 밴드 리더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지방 이동의 그런 리스크도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최소 6개월부터 뭐 길면 1년 반 단위로 이렇게 지방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실 음악을 하려면 홍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들이 서울에 좀 확률적으로 높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면은 음악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죠. 예, 유튜브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썸네일로만 좀 자극적이게 하고 그 실제 내용을 까보면은 사실 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가 나름의 이제 포지셔닝을 짠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널을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소개하는 영상들은 나중에 수요가 있다면 조금 더 긴 롱폼으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채널을 왜 팠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판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불만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들이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이미지가 과소비되고 있다. 쇼폼으로서 그 가치를 명확하게 소비하는 사람은 없고 이미지만 소비되는 게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작품에 어떤 예시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 제 왼팔에 있는 타투를 보면 이게 잘자 푼푼이라는 만화의 타투거든요. 그 아사노 이니오라는 일본의 되게 천재 작가의 작품인데 그 유년기 결핍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첫사랑을 대하며 가족 관계와 인간 관계는 어떻게 일어나가며 그거에 대한 심리 묘사를 되게 회화적인 연출로 풀어낸 되게 명작 중의 명작인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뭐 책장에 이 책이 있으면은 도망가세요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이미지가 소비가 되더라고요. 뭐 이 만화를 보는 사람들은 매너라다라는 식으로 좀 자주 섞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는 이 푼푼이라는 만화를 접하기에는 제가 이게 되게 홍대병이 심하긴 하지만 되게 디깅을 많이 열심히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자극적이고 회화적인 작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먹히기 좋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만화를 사실상 본 사람은 없지만 이 만화가 보여지는 가치만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례로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로 들자면은 저는 이제 보문동에 살다가 지금 이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보문역도 원래는 그 절이 있고 조용하고 약간 임대료가 저렴해가지고 좀 약간 예술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었어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게다가 거기 이제 오토바이 수리점이 많아서 그 오토바이를 주로 취미로 타시는 분들이 보문동에 많이 거주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쁜 카페가 하나씩 생겨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핫해지다가 제가 집 계약이 끝날 때쯤에는 요즘 이 동네 임대료가 올랐다. 그러니까 너 월세 10만 원 이상 안 올리면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가지고 그런 그 불이익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푼푼의 이미지가 많이 소비된다고 해서 제가 뭐 불이익을 받은 거는 아니지만 문화의 어떤 이미지에도 분명히 젠트리피케이션은 존재한다. 그게 불만이었고, 차라리 그런 이미지만 소비될 바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그렇게 이미지 소비되기 전에 좀 더 롱폼으로 길게 조금 더 그 작품의 가치를 담아내는 리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서 파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리뷰 콘텐츠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밴드맨들과 마이너 씬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할 콘텐츠를 담을 예정인데, 두 번째 불만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밴드 씬에 모임의 장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밴드 씬이 좀 속된 말로 답이 없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전에 그러면 너가 뭔데 이제 이 밴드 씬에 대해서 논할 수 있냐라고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일단 저는 나름의 까방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조건을 뭐 충족한다고 해서 마치 뭐 전국 힙스터 협회 자격증처럼 저한테 뭐 전국 밴드맨 협회가 와가지고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제 그 까방권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정규 1집을 낸 밴드의 리더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라이브 공연은 한 100회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규적인 뭐 밴드 공연이나 기획 공연, 그리고 흔히 이제 홍대신이라고 불리는 그 공연장에서 횟수로는 4년 차죠. 근데 22년도부터 그 쉴 새 없이 계속 공연을 해왔고요. 그리고 약 3회 정도의 공연을 기획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풋내기 합창 클럽이라는 페스티벌, 소규모 페스티벌을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단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취향 Y라던가 아니면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분들께서 뭐 저희 음악을 어느 정도 좋다고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디 소속사에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의도 온다던가, 아니면 유통도 엄청나게 좋은 지금 더볼트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까방권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밴드 씬이 그러면 망했냐? 일단은 밴드 붐이라고는 하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등용문에 그 자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온스테이지나 헬로루키 아니면 뭐 딱 어느 장에 나왔을 때 이 사람 여기 나왔으면 좀 어느 정도 밴드 씬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고, 사실 그리고 이 밴드 음악이라는 게 대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권위적인 것에서 누군가가 끌어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를 좀 덧붙이자면은, 그 현재 밴드의 공급자라고 할까요?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제 되게 딥한 장르를 하는 뮤지션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쪽 씬에 있어서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옛날에는 뭔가 그 한국 인디라고 좀 애매하게 뭉뚱그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 뮤지션들의 그런 음악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
세부적이고 딥한 장르들을 딱딱딱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로 너바나랑 라디오헤드, 그린데이 팬 10명, 10명, 10명 있으면 합치면 30명이 아니라 뭐 12명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인디 음악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크트로니카를 듣는 사람이랑 슈게이즈를 듣는 사람이랑 뭐 아니면 저희 장르인 포스트펑크 리바이벌이나 뭐 이모 음악 듣는 사람 이렇게 10명씩 있으면은 총 40명이어야 되는데 합치면 이제 한 11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 중간의 소비층은 점점 더 작아지고, 저쪽 어디야, 굳이 밴드 이름을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뭐 절대 뭐 제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건 아니니까요. 뭐 데이식스나 아니면 QWER, 쪽 밴드는 메이저 밴드다라고 이렇게 딱 제너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또 인디 밴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밴드를 소비하는 사람들과 이쪽 밴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밴드 씬이 이제 망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조가 이걸 두 번째로는 구조가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용문이 없다는 것도 맞지만 이게 왜 구조적으로 지금 등용문이 나오지 않고 있냐면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씬을 움직이는 어떤 기획자들의 취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어찌됐든 이제 그동안 씬에서 입지를 다져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그분들도 나름의 취향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비슷한 밴드만 뽑히는 그런 양상이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단에 있는 밴드들, 되게 니치한 장르를 하는 그런 밴드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없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게 일단 힙합 씬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힙합 씬은 뭐 아시다시피 쇼미더머니라는 되게 엄청난 그 거시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라는 최고의 등용문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막말로 그 힙합에는 레카 유튜브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유튜버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힙합계의 그런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유튜브로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팬들을 한 곳에 응집시켜서 이거에 대한 담론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인디 씬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사실 좀 굉장히 뭐랄까, 왜 없지라는 생각이 좀 했었거든요. 왜 없지? 이거는 나중에 제가 왜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없으면은 만들어야죠. 뭐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라는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또 그런 말에 잘 자극받고 긁히는 타입이어서 답답하면 이제 제가 뛰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얼마나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을지는 그거를 쉽게 자신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면 이런 시도를 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되게 음악을 만들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되게 좌우명이 있다면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80%의 가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뭐 지금도 저희 집을 보다 보면 그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근데 깔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뭔가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너무 그 완벽주의를 추구해가지고 방도 잘 못 치우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내가 이 방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치울 게 아니라면은 이제 청소를 시작하지조차 말아야겠다 라는 그 안 좋은 생각을 되게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사라지고, 청소 한 80%만 완성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하자. 일단 하고, 뭐 일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일단 80%만 만들자. 내가 100% 못 만들겠으면은 8알이라도 일단 만들고, 그때 가서 피드백을 받든 비판을 받든 비난을 받든 조롱을 받든 그건 내 책임이다. 근데 뭐 내가 총에 맞거나 칼에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갑자기 길 가다가 내가 자동차 치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좀 내일이 있고 또 다음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도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 씬의 구조를 좀 바꿔보는 게 제 목표여서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 승골의 B 마이너 채널이 그 인디 뮤지션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어떤 새로운 앨범도 홍보를 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씬의 뉴스들이나 아니면은 밴드 씬에도 가끔씩 이제 대두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팅 방식의 공연은 합당한가라는 그런
주제가 나올 때가 밴드 씬에서도 항상 논의할 만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메신저의 책임은 제가 져야겠지만, 어찌됐든 이 밴드 씬을 좋아하시고 밴드 씬을 향유하시는 분들께는 얼마나 또 재밌는 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채널이 될 것이냐, 중단기적인 목표랑 장기적인 목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중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투 트랙으로 갈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한 콘텐츠들을 좀 롱폼으로 리뷰를 하는 그런 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 밴드 씬에 대한 영상만 올리면 사실 그 구독자 수나 트래픽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이너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밴드 씬도 좋아하고, 이 밴드 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마이너 콘텐츠도 좋아할 거기 때문에 그 분명히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트랙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주에 한 번, 그리고 많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뮤지션들이나 어떤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함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팟캐스트를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갈 거고요. 만약에 트래픽이 어느 정도 모였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될 때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버 온스테이지 같은 그런 공연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나름 헛된 망상은 아닌 게 공연 기획을 현재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온스테이지 공연장을 관리했던 곳이 저희 학교의 어떤 학교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거기서 잠깐 인턴을 했던 적이 있어서 또 연출이 또 아예 안 닿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 채널도 점점 채널만의 가치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공익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씬에서 씬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공익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채널이 됐을 때에는 저도 당당하게 기획서를 쓰고 돈을 모아서 한번 그런 장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채널을 준비한 지도 일주일도 안 됐고 기획도 안 했고 그냥 당장 떠오르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떠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공약이다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런 상상을 하면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이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끊고 다음에는 저라던가 혹은 콘텐츠라던가 밴드 씬을 조금 더 길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